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 대책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일단은 갭투를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이 대책을 내놓을 텐데 지금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서민이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려면 월급을 타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지금 내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지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두는 것도 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가구 1주택자라면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도 아닌 게 전세 대란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특히 경기권 중에서도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이 고양시 같은 경우 창릉에 있으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오히려 이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특히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떤 면이 그러냐면 주택 청약의 1순위로 분양을 받으려면 거주 2년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양시에 몰려드냐면 창릉 3기 신도시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양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주 2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덩달아서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지방에서도 그냥 쉽게 창릉 3기 신도시 분양권 신청할 수 있게 2년 거주 의무 기간을 아예 없애면 이렇게 막 몰려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책이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드냐면 고양시 사람들한테 30%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뭐 무작정 막 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총 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3건의 거래가 있어서 야 대박 그 가장 최고로 많이 한 날이니까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근무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아침 뭐 9시에 나왔는데 매 시간 단위로 계속 예약자들이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저녁 7시까지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이 막 일산 이 백마마을에 몰려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수요자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실거주자들이 또다시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 어떤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 예를 들면 뭐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15억 이상 아파트 잡는 거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인력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9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9억 이상이 이제 15억 이상 때처럼 안 오르냐? 그게 아니에요. 15억 이상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9억까지 이제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그 잘못된 거죠. 9억 이하도 또 40%에서 확 낮춰서 대출을 뭐 조금밖에 안 해주겠죠. 지금 9억 이하의 아파트, 6억대 아파트가 거의 8억으로 막 치솟고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그죠? 올해 다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막 다들 서울 유튜버들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오른 거. 지금 6월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안산이라든가 지금 막 인천, 군포 이쪽으로 이제 조정지역으로 묻겠죠. 이 일산 백마마을은 조정지역 해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규제한다? 뭐 부동산 정부 대책이 장난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재겠죠, 그죠? 다른 지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이 풍선 효과라는 게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 지역은 지금 수용성 막 묶으니까 그 기타 지역이 막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여기 또 묶으면 안산하고 군포하고 이쪽 인천 쪽을 묶어버리면 다른 지역 일산이나 의정부 지역이 또 몰려들겠죠. 투자자들은
이 넘쳐나는 유동성의 이 자금을 정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취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자본, 토지, 노동이 자본의 3요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자본주의의 제1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투자해서 그 아파트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돈만큼 얘가 버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다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인지상정인 거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행복해집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할수록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행복은 돈이 없는 순서가 아니듯이 돈이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자본이 있어야만 행복이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을 추구하게 될 텐데 그걸 정부에서 억지로 강제로 규제해서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기고 시장 공급 수요 원리에 맡기고 다른 정책을 좀 무주택자들이 제발 거주를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거주 활성화 방안을 그래서 뭐 창녕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50% 가까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전 이런 거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무주택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집값이 그 수도권만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만 문제냐 지금 뭐 대전, 대구, 청주 지금 청주가 난리도 아니죠. 부산, 세종 이 지역도 지금 투기 지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막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풍선 요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곳이면 버스를 타고 달려갑니다. 부동산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억제책을 강화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나 군포, 안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도 막 내려와서 아파트를 산 것으로 기억되는데 하다못해 저희 일산 같은 경우도 제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브라인드 치고 일하는 날이 아니라서 이랬는데 우리 같은 작은 규모의 부동산 사무실이 6개나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론가 투자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체감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송도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말이 뉴스에 나오면서 주말에 찾아오는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것처럼 그랬겠죠. 어떤 손님이 어제 왔는데 대기표가 있었답니다. 인천 송도에는 자기가 15번인가 뭐 그랬는데 상담을 하는데 대기표가 있을 정도로 그랬다니까 뭐 약간 과장된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어제 손님한테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이 3.28%나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B 노선이 예빈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라는 교통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도 더샵 같은 경우에 114제곱미터 4층 매물이 10일날 7억 1,500만 원에 매매되고 이틀 뒤에 12일에 같은 층에 7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7억 5천에서 8억 원까지 호가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값이 9.44%나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오른 거죠.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조정지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근데 그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은 군포가 투자자들이 확 몰리면서 가격을 10% 가까이 올려놓았고 실수요자들이 이거를 뒤에서 받쳐주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되는 풍선 효과에 따라서 갭 메우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개월 사이에 5.73% 올랐습니다. 안산 얘기입니다. 안산도 고잔동 같은 경우에 집값이 크게 뛰면서 단원구가 조정 대상으로 묶인다는 얘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릴 물건은 다 팔렸고 매물도 아주 귀한 상황입니다. 단원구 고잔동의 푸르지오 3차 같은 경우에 134제곱미터가 11일 6억 6천만 원에 15층 매물이 팔리면서 지난 2월 5억 9천만 원 5층, 6억 2천만 원 7층 등 거래 이루어진 것 비교해보면 실거래가가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용성 쪽을 규제하니까 이쪽 인천, 군포, 안산, 대전, 청주, 세종, 부산 뭐 이쪽이 오르듯이 뭐 마용성이나 다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규제하니까 옆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어떤 규제 대책을 아마 대출을 억제하거나 갭투를 방지하는 선에서 대출 규제 뭐 철저하게 하겠죠. 그죠? 뭐 9억 이상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40%도 안 되고 그냥 15억 이상일 때처럼 아예 대출이 안 되게 묶는다거나 뭐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해서 발표하거나 이런 것일 텐데, 중요한 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 지역으로 다시 묶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 덕을 볼 수혜 지역으로는 이 백마마을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뭐 아파트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으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규제 대책, 21번째 규제 대책, 또다시 규제하면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정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곳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요. 고양시, 그 다음에 파주, 그 다음에 김포, 연천, 포천, 이런 경기 북부 지역은 좀 제외되고 나머지 경기도 전역이 아마 조정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 이 한성부동산에 뭐 6건 거래된 날도 있고 3건 거래된 날도 있고 하루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무진장 많이 몰린 거죠. 그죠? 이 작은 사무실에, 물론 유튜브 덕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루에 거래 건수가 많았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 일산 백마마을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의뢰한 인천에 실 거주하실 분이 37평 지금 찾아달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요. 거의 다 바닥 난 상태이고 2층하고 3층 남아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입니다. 실거래, 실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물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실지 들어와서 살겠다는 분들도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좀 전 얘기로 돌아가서 이 고양시가 조정지역에서 뭐 해제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일산 조정지역 해제된다라는 동영상을 4개 올렸습니다. 그 4개 동영상을 보고 와서 샀던 많은 투자자들은 뭐 수천만 원을 벌은 거죠. 그죠? 30평 이상 같은 경우는 4, 5천만 원 벌었는데, 어쨌든 투자입니다. 이건 적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억지로 막겠다고 하니까 계속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묶게 되면 고양시가 아마 수혜지역 첫 번째가 되겠죠. 그죠?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 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많은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죠? 그 욕망이 잘못됐다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 막말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서울 경기권 아파트가 벌어들인 돈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17년간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전세금을 끼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유일한 기회,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걸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너 갭 투자할 거면, 전세 끼고 살 거면 2년 안에 들어가서 사. 그러면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거 자유 뭐 이런 거에 충분히 침해 소지가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강행할지. 또 2+2 전세를 2년 살고 2년 더 연장하는 거, 계약 갱신권,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갔는데, 모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처럼 무기한 전세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그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제 전세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제도가 뭐 좋다 나쁘다 차원을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세를 줄까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어찌하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계속 휘둘리게 되면 전세를 놓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다 월세로 돌아서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그나마 외국에 비해서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쓰였던 전세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러면 월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살아나고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더 왕창 늘어나겠죠, 그죠?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2+2 정도는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권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다 좋아요. 뭐 보유세, 뭐 양도세 다 올리는 거,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겠죠. 다만 전세 끼고 산 사람한테 너 2년 이내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장기, 영구 전세, 계약 갱신권, 이것도 뭐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정부의 이제 21번째 대책을 내놓게 될 텐데, 그게 뭐 내일이 될지 그건 뭐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측 방송입니다. 예측 방송이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도 전역권을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저기 밑에 청주까지 아마 조정적으로 묶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세종, 청주 이쪽까지 묶이게 되면 아마 더 이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 끼고 샀는데 너 2년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정책만 뭐 발휘되지 않는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측 방송이었으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도 빨리 중위권 갈아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